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부족하다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를 찾으면서. 근데 오늘은 질문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 이 모든 경험이 정말 문제였을까? 만약 부족도, 두려움도, 불안도 존재가 실수로 만든 게 아니라면, 만약 인간의 고통이 처음부터 설계된 대조였다면, 존재는 완전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느낄 수 없었고, 그래서 정반대의 세계를 만들었다면, 오늘 영상은 인간 경험을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인간 경험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는 이야기야. 지금까지 문제라고 믿어온 것들이 사실은 본래의 나를 기억하게 하는 지도였다면, 이 영상은 그 세계관의 문을 여는 시작이야. 존재의 세계관을 이해하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가 아주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해. 핵심은 4가지야. 먼저, 존재의 본질은 완전성이다.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깨질 수도 없고 부족해질 수도 없는 상태야. 항상 충만하고, 항상 고요하고, 항상 완전해. 그래서 존재에는 문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역설이 생겨. 완전함만 있는 자리에서는 그 완전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야. 빛만 있으면 빛이 무엇인지 느껴지지 않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듯 충만만 있으면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고, 부족이 있어야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돼. 완전함만 있는 자리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아무 경험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고요할 뿐이야. 그래서 존재 안에서 아주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나. 나는 나를 느끼고 싶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다. 이게 2번째 핵심이야. 완전성은 대조가 없으면 스스로를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존재는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 정반대의 세계를 만든다. 완전함의 반대, 충만의 반대, 하나됨의 반대. 그 세계가 바로 인간의 감정과 에고의 세계야. 부족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상처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세계. 우리가 평생 문제라고 부르며 살아온 감정들. 하지만 여기서 시선이 바뀌어야 해. 이 감정들은 실수가 아니고, 고장이 아니고, 실패도 아니야. 이 감정들은 존재가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대비야. 부족을 통해 충만을 느끼고, 두려움을 통해 안전을 느끼고, 분리를 통해 하나됨을 느끼는 구조. 그래서 3번째 핵심은 이거야. 존재는 정반대의 세계인 인간 감정과 에고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래서 인간 경험은 문제가 아니라 지도다. 감정은 너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야. 감정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게 너는 아니다. 너는 이보다 훨씬 큰 존재다. 부족을 느끼는 순간 본래의 나는 충만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본래의 나는 안전이라는 걸 떠올리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본래의 나는 하나라는 걸 다시 보게 돼. 즉, 인간 경험 전체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기억하도록 만든 아주 정교한 구조야.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망가져서도 아니고, 잘못 살아서도 아니야. 단지 존재가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 이 흐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야.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억해가는 여정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만 남아.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나는 처음부터 완전했다. 본래의 나는 완전했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늘 가득 차 있었어. 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불안도 없었고 상실도 없었어. 문제는 너무 완전했다는 거야. 항상 고요하면 고요하다는 걸 느낄 수 없고 늘 편안하면 편안함이 감각으로 잡히지 않아. 마치 이런 거야.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없는 공간에 있었다면 우리는 침묵이 뭔지 몰라. 소음이 생겨야 아, 이게 조용함이구나 하고 알게 돼. 늘 따뜻한 곳에만 있다면 따뜻함이 감각이 되지 않아. 차가움을 만나야 아, 이게 따뜻함이구나 하고 느껴져. 본래의 나는 늘 하나였어. 떨어진 적이 없고 나뉜 적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 분리가 없으니까 연결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야. 늘 채워져 있으니까 충만을 느낄 수가 없었고 늘 안전하니까 안전하다는 감각도 없었어. 그래서 존재는 스스로를 더 또렷하게 느끼기 위해 하나의 선택을 해.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가 부족해서도 아니야. 그냥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야. 그 순간 존재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 나를 느끼려면 나와 다른 상태가 필요하겠구나. 항상 밝기만 하면 빛이 느껴지지 않으니 어둠이라는 배경을 만들고 항상 채워져 있으면 충만이 느껴지지 않으니 비어있는 감각을 열고 항상 하나이면 연결이 느껴지지 않으니 떨어져 있는 경험을 허락해. 이게 바로 정반대의 나를 만드는 선택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야. 존재가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야. 너무 완전했기 때문에 느끼기 위해 경험이라는 무대를 연 거야. 그 결심이 일어나는 순간 아무 일도 없던 자리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해. 그 움직임이 흐름이 되고 시간이 되고 이야기가 돼.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존재는 처음으로 느낀다. 부족을 통해 충만을, 두려움을 통해 안전을, 분리를 통해 하나됨을.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경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존재가 자기 자신을 더 분명히 느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열어둔 길이야.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 존재는 자기 자신을 더 또렷하게 느끼기 위해 완전성과 정반대의 진동을 연다. 그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야. 이곳에서는 부족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불안해해.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평생 문제라고 불러왔어. 없애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하지만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감정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 이건 고장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실패도 아니야. 이 감정들은 존재가 자기 본질을 느끼기 위해 의도적으로 열어둔 대비야. 예를 들어, 배고픔이 없으면 포만을 느낄 수 없고, 추위를 겪지 않으면 따뜻함은 감각이 되지 않아. 침묵만 있으면 소리는 의미가 없어지고, 떨어져 본 적이 없으면 연결이라는 감각도 생기지 않아. 존재도 마찬가지야. 본래의 나는 부족이라는 상태를 몰라. 그래서 부족을 경험하는 세계를 통해 충만을 느끼고, 본래의 나는 버려짐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외로움을 통과하며 하나됨을 느끼고, 본래의 나는 무력함이 없어. 그래서 막힌 느낌과 좌절을 통해 창조성을 느끼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보면 인간 감정은 존재가 길을 잃어서 생긴 부산물이 아니야. 존재가 자기 자신을 더 선명하게 느끼기 위해 설계한 감각 장치야. 부족은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충만을 느끼게 하는 입구고, 두려움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안전을 기억하게 하는 신호야. 외로움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됨을 떠올리게 하는 흔들림이야. 그래서 인간 감정은 존재의 실패가 아니고 존재가 자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구조야.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 감정을 문제로만 해석했기 때문이야. 존재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감정들은 모두 자기 본질을 향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너는 이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감정을 통해 본래의 너를 느끼는 존재라고. 이걸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적이 아니라 안내판이 되기 시작해.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인간 경험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돼.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 열어둔 대비의 무대. 이게 대조의 나를 바라보는 한 가지 관점이야.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는 공통된 역할이 하나 있어. 그 감정은 너를 규정하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본래의 나를 기억하게 하려고 나타나. 우리는 보통 이렇게 착각해.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두려우면 내가 약한 존재인 것 같고, 억울하면 내가 항상 피해자인 것 같고, 무력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져. 근데 이건 감정의 역할을 거꾸로 해석한 거야. 감정은 너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야. 감정은 너의 정체성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판이야. 부족함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은 말하고 있어. 너는 본래 가득 차 있는 존재라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은 경고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흔들어. 너는 본래 안전한 존재라고. 억울함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야. 그건 내가 피해자라는 선언이 아니라 너는 본래 자유로운 존재라는 걸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신호야. 버려졌다는 감각이 올라오면 그 감정은 이렇게 작동해. 너는 본래 떨어진 적이 없다는 걸 느끼게 하려고. 무력감이 찾아오면 그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본래 창조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떠올리게 하는 장치야. 무가치하다는 느낌도 마찬가지야. 그 감정은 내가 가치 없다는 증명이 아니라 너는 본래 존재 자체로 가치라는 걸 기억시키는 흔들림이야. 이렇게 보면 감정은 너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야. 감정은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야. 이게 바로 대조표의 구조야. 감정은 항상 본래의 성질과 정반대 방향에서 나타나 어둠 쪽에서 빛을 가리키고 부족 쪽에서 충만을 가리키고 분리 쪽에서 하나됨을 가리켜. 그래서 감정은 이게 너다라고 말하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말해. 너는 이것이 아니다. 지금 이 감정은 너의 본질이 아니고 너의 본질을 느끼기 위한 방향 표시라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은 존재가 멀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본래의 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이야. 우리는 그동안 감정을 없애려고만 했어. 불안하면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했고, 두려우면 참으려고 했고, 상처가 올라오면 덮으려고 했어. 근데 이 구조를 알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볼 수 있어. 아, 지금 본래의 나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하나 켜졌구나. 그래서 감정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아니라 기억할 준비가 됐다는 알림이야. 이걸 이해하는 순간 감정과의 관계가 달라져. 싸우지 않게 되고 없애려 하지 않게 되고 그 감정 너머를 보게 되기 시작해.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본래의 나를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이게 감정을 다르게 읽는 방식이야. 감정은 너를 속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본래 자리로 안내하기 위해 정확하게 설계된 내비게이션이야. 이제 에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평생 에고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배워왔어. 에고 때문에 힘들고, 에고 때문에 흔들리고, 에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믿어왔지. 근데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해. 에고는 진짜 내가 아니야. 에고는 존재가 비춰질 때 생기는 반사체야. 마치 이런 거야. 강한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따라 바닥에 그림자가 생기지. 그림자는 빛이 잘못돼서 생긴 게 아니야. 오히려 빛이 있다는 증거야. 존재도 마찬가지야. 존재는 빛이고 에고는 그 빛이 드러날 때 생기는 그림자야.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건 그 그림자가 움직일 때 생기는 파동이야. 그림자가 길어지면 불안이 생기고, 그림자가 겹치면 분노가 생기고, 그림자가 흔들리면 두려움이 올라와.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면 빛도 함께 지워야 해. 그래서 존재는 말해.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마라. 그림자는 내가 비추고 있다는 증거다. 에고도 똑같아. 에고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존재가 이 경험 속에 들어와 있다는 표시야. 에고는 문제가 아니라 도구야. 존재가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야. 에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선택을 느낄 수 없었고, 방향을 느낄 수 없었고, 대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에고는 제거 대상이 아니야.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고 수정해야 할 결함도 아니야. 존재가 이 세계에서
자기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입고 있는 장치야.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언제냐면 에고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에고를 나라고 착각할 때야. 그림자를 나라고 믿으면 빛을 잊게 되듯 에고를 나라고 믿으면 존재를 잊게 돼. 그 순간부터 감정이 현실이 되고 이야기가 진실이 되고 두려움이 정체성이 돼. 근데 그림자를 그림자로 볼 수 있는 순간, 에고를 도구로 볼 수 있는 순간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에고는 여전히 말해. 불안하다고, 부족하다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너는 이제 그걸 안다. 아, 이건 나를 위협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존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반사구나. 그래서 에고는 침묵시킬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자리를 바로 보면 돼. 빛은 그대로 있고 그림자는 따라올 뿐이야. 에고는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사라질 필요도 없어. 에고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 계속 함께 쓰는 장치야.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에고와의 관계가 바뀌어 적이 아니라 도구로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존재는 에고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돼. 이게 에고의 진짜 역할이야. 이제 인간 경험의 목적을 이야기해보자.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져. 인간 경험의 끝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지 않아. 남는 건 하나의 인식이야. 내가 겪어온 이 부족과 고통은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이 인식이 일어나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져.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애써 고치지 않아도 그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나 아닌 나가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해. 마치 이런 거야. 어두운 방에서 뱀이라고 착각했던 줄이 불이 켜지는 순간 그냥 줄로 보이는 것처럼 줄은 그대로 있었는데 공포만 사라져. 인간 경험도 같아. 부족했던 기억, 상처받았던 감정, 두려웠던 순간들,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걸 나라고 믿고 있던 착각이 풀리는 거야. 이때부터 에고는 더 이상 현실을 지배하지 않아. 왜냐하면 에고는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간 경험의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야. 목적은 하나야.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부르고 귀환이라고 부르고 깨어남이라고 불러. 이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 나 아닌 나에서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건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야. 어디 멀리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니야. 본래의 나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 잠시 가려졌을 뿐이야. 파도가 일어나면 바다가 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다는 그대로 있듯이 인간 경험은 존재를 없앤 게 아니라 존재 위에 파동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귀환은 새로운 상태를 얻는 게 아니야. 기억해내는 거야. 나는 부족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었구나. 나는 이 모든 경험을 보고 있던 자리였구나. 이 인식이 일어나도 삶이 갑자기 완벽해지지는 않아. 여전히 감정은 올라오고 상황도 생기고
관계도 흔들려. 근데 중심이 달라져. 예전에는 감정이 나를 끌고 갔다면 이제는 감정을 보고 있는 내가 남아. 그래서 인간 경험의 목적은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야. 고통 속에서 진짜 나를 기억하는 것. 그 순간 대조를 위해 만들어진 나 아닌 나는 자연스럽게 역할을 맞춰 싸우지 않아도 제거하지 않아도 그냥 본래의 내가 드러나는 순간 그 힘을 내려놓게 돼. 이게 인간 경험의 마지막 구조야. 고통은 벌이 아니었고, 부족은 실패가 아니었고, 두려움은 잘못된 감정이 아니었어. 모두 존재가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열어둔 길이었어. 그래서 이 지점에 오면 삶을 바라보는 질문이 바뀌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기억하려 했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인간 경험은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본래의 나를 향해 되돌아가기 시작해. 이게 존재로의 귀환이야. 존재를 기억했다고 해서 대조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부족도 계속 오고, 두려움도 여전히 올라오고, 상황도 계속 생겨. 달라지는 건 현실이 아니라 서 있는 자리야. 2단계에서 존재는 이렇게 작동해. 나는 본래의 자리야. 항상 고요하고,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중심에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실이 움직여. 현실은 좋고 나쁨이라는 파동으로 나타나. 어떤 건 플러스처럼 느껴지고 어떤 건 마이너스처럼 느껴져. 예전에는 그 파동에 휩쓸렸어. 플러스가 오면 붙잡고 마이너스가 오면 도망치고. 그래서 늘 현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지. 하지만 본래의 자리를 기억하면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 이제 나는 파동 그 자체가 아니야. 파동을 보고 있는 자리야. 마치 이런 거야.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파도가 오면 같이 흔들리지만 바닷속 깊은 곳에 있으면 위에서 파도가 아무리 요동쳐도 그 자리는 고요해. 존재를 기억한 상태가 바로 그 깊은 자리야. 이 자리에서는 현실을 없애려 하지 않아. 플러스만 만들려고 애쓰지도 않고 마이너스를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냥 본다. 지금 이런 파동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 순간 선택이 가능해져. 이전에는 반응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선택이 생겨. 현실이 먼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에 방향을 주기 시작해. 이게 존재의 창조야. 창조는 무에서 뭔가를 뚝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미 있는 현실의 파동 속에서 어디에 서 있을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불안한 상황이 와도 그 안에서 불안 그 자체가 될지 아니면 그 불안을 보고 있는 자리로 남을지 그 선택이 생겨. 관계에서 흔들리는 순간에도 상처받은 캐릭터로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 이 감정을 보고 있는 존재로 남을지 그 선택이 가능해져. 그래서 2단계에서는 현실이 더 이상 적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야. 현실은 반응하는 거울이 돼.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현실은 그 중심에 맞춰 반응해. 이건 오늘 믿는 얘기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도 아니야. 자리의 문제야. 본래의 자리에 서 있으면 현실은 그 자리를 기준으로 움직여. 이게 존재가 스스로를 느끼는 순간 창조가 시작되는 지점이야. 대조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대조에 끌려가지 않아. 대조를 사용해. 2단계에서 인생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니야. 존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자기 자신을 경험해가는 흐름이 돼. 그래서 창조는 미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서 있느냐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돼. 본래의 자리에 서 있는 순간 현실은 이미 반응을 시작하고 있어. 이게 존재의 창조 방식이야. 존재는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 정반대의 세계를 열었어. 완전함을 알기 위해 부족을 허락했고, 안전을 알기 위해 두려움을 허락했고, 하나됨을 알기 위해 분리의 경험을 열었어. 그래서 인간 경험은 실수가 아니었고, 벌도 아니었고, 고장도 아니었어. 우리가 겪어온 모든 감정은 존재가 자기 자신을 기억하도록 만든 대조의 언어였어. 부족을 느낄 때 나는 본래 충만이라는 걸 떠올리게 되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나는 본래 안전이라는 걸 다시 보게 되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본래 하나라는 걸 기억하게 돼. 이게 인간 경험의 설계야. 우리는 대비 속에서 길을 잃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대비 속에서 본래의 나를 기억하고 다시 선택하도록 설계된 존재야. 그래서 인생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억해가는 흐름이고 선택해가는 과정이야.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은 가능해. 감정 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그 감정을 보고 있는 자리로 돌아올지. 그 선택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만 남아.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설 때 존재는 다시 자기 자신을 느끼기 시작해. 그게 우리가 여기 온 이유고,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지는 이유야.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만 남긴다면 이거야. 인간 경험은 존재가 길을 잃은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 열어둔 대비의 장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이 흔들렸다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억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무언가를 더 바꾸지 않아도 되고,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조작하지 않아도 돼. 어디에 서 있는지만 조용히 느껴보면 돼. 감정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그 감정을 보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차이 하나로 선택은 이미 시작돼. 이 문장을 댓글에 적는 순간 보는 자리로 한 발 물러납니다.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존재다.